궤양이 생기려면 어쨌든 이 위산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궤양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위산은 똑같이 분비되는데 이 위산에 대한 방어인자가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는 위궤양은 방어인자 쪽에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은 대개 위산 분비가 늘어나 있어요, 정상보다. 십이지장 궤양은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위산 분비가 왜 늘어나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요. 기전은 좀 보다 복잡하지만. 위궤양은 대개는 방어인자의 문제다. 식후에 주로 아프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위궤양은 우리가 내시경 소견만으로 이게 궤양인지 암인지 100% 감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생긴 게 아무리 얼싸처럼 보여도 암인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위궤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무조건 반드시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심지어 바이옵시를 하고 별게 없어서 암세포가 안 보여서 위궤양이네 라고 하고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8주에서 12주 있다가 팔로업 내시경을 해서 사라진 걸 확인을 해야 된다. 혹시라도 위암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십이지장 궤양은 주로 공복에 아프고요. 뭐 펩틱 얼서의 합병증 저 세 가지 있는 거는 피나고 터지고 막히고 하는 거 있는 거고. 치료는 어떤 걸 할까요? PPI죠, 당연히. PPI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고 하면 궤양 환자에서는 반드시 이라디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3제 요법과 4제 요법이 있죠? 기억하시고요. 요즘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3제, 4제 다. 치료 후에 이라디케이션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듀오데나 얼서는 아까 언급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요. 아까 이 가스트릭 얼서, 위궤양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중에 팔로업 내시경도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십이지장 궤양은 조직 검사도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팔로업 내시경도 안 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 내시경을 하고 십이지장 궤양이야.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어. 라고 들었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PPI 주면서 이라디케이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라디케이션을 다 했는지 해서 이제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라디케이션이. 뭘로 확인한다?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환자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유레아, 브레스트 테스트, 요소 호기 검사만 하면 되죠. 근데 위궤양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뭐 위궤양이라 그래서 UBT를 못할 건 없는데요.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궤양은 8주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차피 팔로업 내시경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따로 UBT를 뭐 해가지고 불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시경 들어가서 어차피 또 조직 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12지장 궤양에서는 UBT를 하고요. 뿅. 펩틱 얼서의 합병증에는 세 가지가 있다. 터지는 거, 막히는 거, 피나는 거. 터지는 거는 대개 뭘로 확인해요?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서 프리가스가 있다는 걸로 확인을 하겠죠? 그쵸? 뿅. 얼서가 치료가 안 됐대요. 환자가 와서 약을 먹였는데 좋아지질 않는데요. 그때 우리가 뭘 의심할까요? 아니 뭐 뻔한 거 있죠. 약은 뭐 잘 먹었니? 뭐 무슨 엔세이드나 스모킹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는 헬리코박터가 이라디케이션이 안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원인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는 뻔한 경우 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궤양이 아닌 거 아니야? 암이라든지 또는 뭐 림포마라든지 가스트릭 말트 림포마 같은 거 암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팔로업 내시경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시험에 최근에 국시에 나왔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트리노마. 가스트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서 궤양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주냐면 궤양이 여러 개 있어요. 치료해도 안 나아요. 뭐 설사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주면 한번 이런 걸 의심하시라. 해리슨에 이런 표가 있죠. 언제 실험 가스트린 레벨을 측정해야겠니? 얼서가 여러 개 있을 때, 치료해도 잘 안 나을 때, 설명 안 되는 설사가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 개고 잘 안 나라고 하면 의심하시면 돼요. 엔세이드 때문에 궤양이 생기는 기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로스타글란딘이 결핍돼서 그래요. 엔세이드라고 하는 게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애잖아요. 그게 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엔세이드를 쓸 때 궤양 같은 게 잘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라는 경우고요. 또는 프로텍션을 해줘야 돼요 라는 경우고요. 고령 또는 과거에 얼서 히스토리가 있거나 스테로이드나 와파린 같은 걸 같이 쓰고 있거나 또는 엔세이드를 하이도즈로 써야 되거나 여러 개 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가 코로나의 디지가 있어서 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쵸? 아스피린 복용하잖아요. 근데 어디 다리를 다쳐가지고 또 엔세이드를 먹어야겠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것들은 존재하죠. 그런 경우도 위험하겠죠. 그때 어떡할까요? 환자가 왔는데 얼서의 리스크가 높아 보여요. 근데 엔세이드는 써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엔세이드를 줄 때 PPI를 같이 주거나 아니면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주거나 아니면 요거죠? 프로텍션? PPI를 같이 주거나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주거나 또는 엔세이드 대신 셀레콕십 같은 콕스2 이니비터를 쓰거나 세 가지입니다. 엔세이드 쓰다가 얼서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치료는 PPI죠. 헬리코박터입니다. 80%는 죽을 때까지 별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듀오데널 얼서랑 관련성이 깊지만 위염, 궤양, 위암, 가스트릭 말트 림포마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요. 진단도 알고 계시리라. 80%는 문제가 없다. 20%가 위염이나 궤양 같은 걸 일으키고 1% 정도가 말리그넌시랑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에서 치료를 할까요? 얼서가 있으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년 전에 얼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나았어. 이번에 검사를 했더니 헬리코박터가 나왔어. 그러면 그래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사람은 헬리코박터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외에는 로그레이드 가스트릭 말트 림포마가 치료가 헬리코박터 이라디케이션이잖아요. 치료 자체가. 그래서 그때 해야 되고요. 조기 위암을 내시경적으로 절제한 경우에 이라디케이션을 합니다. 위 절제술을 아예 수술을 해버리면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어차피 다 잘라버려서. 근데 조기 위암이라서 내시경적으로 위암이 있는 부분만 떼었을 경우에는 이라디케이션을 한다. 삼제요법 PPI 클라리스라마이신 아목시실린 실패하면 사제요법 PPI의 BMT 비스무스 메트로니다졸 테트라사이클. 팔로우온 UBT가 가장 간편하긴 한데 위궤양의 경우에는 어차피 팔로우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기도 한다. 52세 여자가 상부위장관 출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엔세이드를 복용 중이었고요. 신부전 병력이 있었다. 다음 중 올바른 처방은 엔세이드 먹다가 상부위장관 출혈이 생겼대요. 어떡할까요? 1, 2, 3, 4, 5번. 몇 번? 이미 엔세이드가 먹다가 궤양이 생긴 거잖아요. 이미 생기면 그냥 못 쓰시면 돼요? PPI죠. 궤양이 생겼으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궤양의 치료는 PPI죠. H2 블로커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궤양의 치료는 PPI예요. 답은 5번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기들을 보면 예방과 치료가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3번이나 4번 같은 건 궤양이 생기기 전에 이제 궤양이 생길까가 위험성이 클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콕스2 이니비터로 바꾸거나 아니면 미소프로스톨을 추가하거나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예방이고요. 이미 생기고 나면 PPI를 쓰는 거예요.
재균 여부를 이거 문제가 말도 안 되죠. 재균 여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뭐 12지장 궤양 환자에서 재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5번.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재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라고 물어보면 5번을 고르는 게 맞긴 한데요. 근데 뭐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평소에 속쓰림이 심하던 아마도 궤양일 거예요. 궤양이 있던 환자가 배가 너무 아파서 왔다. 배가 딱딱하고 압통과 반발압통이 있다. 터진 거겠죠. 벌써 퍼포레이션. 검사는 3번. 흉부 액성 검사예요. 그쵸? 아까 사진 보셨겠지. 49세 여자로